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6년 경기도 시험 공고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시험 공고. 공채와 경채가 있습니다. 서로 헷갈리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2026년 시험 일정에서 나와 있는 공채, 경채. 근데 파일은 하나예요. 이게 여러 개로 돼 있지만 이렇게 눌러보면 하나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거, 요 뒤에 있는 요 붙임 자료가 따로 있다.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눌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요 시험 계획 공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네, 저도 몇 년 동안 이 방송을 했는데 아무도 안 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인원수겠죠. 자, 경기도 어떻게 선발하죠? 시군 구분. 시군 구분에 시나 군, 네,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군이 3개밖에 없어요. 경기도는. 네, 시나 군을 따로따로 뽑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원수가 따로따로 써있죠. 수원 25, 용인 6. 그러니까 내가 만약 간호직을 하는데, 간호직 하지 말자. 일반 행정자. 일반 행정을 하는데 수원시로 지원했다 그러면 78명 뽑는 데에 수원시로 지원한 사람들끼리만 경쟁합니다. 용인시로 지원한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경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경기도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경기도 인원수가 따로 있죠. 경기도 19명. 여기 보시면 경기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뒤에서 나와요. 뒤에. 그래서. 그 다음 지방의회. 의회도 별도로 뽑습니다. 별도로. 의회가 뭐예요? 물어보지 마. 국회. 예? 중앙정부에는 국회잖아. 우리가 상권분립 국회.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도 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네, 견제하기 위해서. 그걸 모른다 그러면 지금 이거 이제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원을 선발한다. 따로따로 내가 지원한다. 2개 지원할 수 있냐? 없다. 중복 접수 안 됩니다. 네, 다른 지역하고 되냐? 안 됩니다. 한 군데만 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한 개 직렬만 가능하다. 네, 여기까지 했죠. 자, 우리 경기도 궁금하죠. 경기도가 뭐냐? 그럼 요 밑에 내려가면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아니, 난 경기도 할 건데? 라고 하는데, 시군을 정해서 하라 그랬죠. 분명히. 그런데 경기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에 임용되어 근무한다. 대부분은 본청으로는 못 가고요. 9급이기 때문에.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그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까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조직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기도 나는 공무원 하고 싶어 해서 경기도 여기 맨 앞에 있는 경기도 인원수 따로 있는 여기 사회복지인데 경기도 2명, 2명밖에 안 뽑아. 627명 뽑는다면서 경기도 2에다 딱 하면 여기에서 2명 뽑고 어디로 가요? 경기도청 관련된 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수원시로 못 가요. 용인시로 못 가요. 고양시로 못 가요. 자, 수원시가 없으면 수원시로 지원을 합니다. 이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원서 접수할 때 사회복지를 딱 선택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역이 나오거든요. 수원, 오용이 나오는데 제일 위에 경기도가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지 난 그 경기도 딱 찍고 끝내요. 그래서 놀랍게도 요 맨 위에는 경기도라고 되어 있는 이거 있죠. 경쟁률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안 와요. 시험 보러. 놀랍게도 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없으니까 이런 데는 자기 지역을 쓰겠죠. 네, 그런데 여기 경기도가 써 있는 건 어쨌든 대부분 다 모르고 접수하는 분들인데 이분도 어차피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정신머리로는 합격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실수해서 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격해야지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 안 바꿔줍니다.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는. 자, 반드시 봐라. 자,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해갖고 8, 9급 있습니다. 1회, 2회, 3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9급 시험은 다 6월 20일 날 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일반적인 거는. 근데 다른 직류들이 이 6월 20일 날 안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회, 2회, 3회로 돼 있는 거예요. 1회, 2회, 3회로 돼 있어요. 2회는 자, 7급인데 보통 7급이에요. 그러나 축산도 있고 이것도 7급이네. 다 7급이네. 자, 7급이고. 네, 요까지는 요번엔 깔끔하네요. 다만 여기에 이제 경기도는 경력 경쟁이 따로 있어요. 경력 경쟁. 그래서 경력 경쟁에는 어떤 직렬이 있는지를 다시 보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얘기 안 해주면 도대체 어디 써요 하고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시험 공고 보세요. 시험 공고 이거야. 경력 경쟁 임용시험 시험 공고 해가지고 나오죠. 따로 나옵니다. 따로. 네, 따로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요. 다른 지역은 거의 다 합쳐서 나와요. 몇 군데 빼곤 거의 다 합쳐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연구사, 농촌지도, 해양수산, 시설, 교통시설, 도시 교통설계, 연구사 7급 수의, 8급 환경, 9급에 뭐 있어요? 방호, 의료기술, 환경, 시설관리, 시설관리도 3명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그다음 운전 있습니다. 운전. 자, 여기서 시설관리나 여기 방호는 경력 경쟁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밑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방호는 시험 과목이네. 시험 과목이고 요 밑에 내려가면 자격이 따로 나온다. 자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라. 무조건 공채처럼 등록했다가는 바로 탈락하죠. 아니지. 합격해놓고 나중에 서류 내라 그러면 탈락하죠. 방호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에 운전도 있죠. 어떤 게 되는지. 자, 요거는 저거니까 제가 안 읽고. 자, 그래서 공채는 이렇게 되고. 자, 임용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지금 지방자치단체예요. 다 지방인데 광역이 있고 기초단체가 있는 거야. 이것도 모르면 모르겠다. 넘어가자.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 근데 지방의회. 네, 의회도 모르면 넘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걸 모른다 그러면 이거 뭐 기본적으로 시험 볼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자, 그 다음에 수원시 용인시가 뭐라 그러지?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초.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는 거야. 광역은 경기도고 기초는 수원시, 용인시, 뭐 고양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설명은 써 있고요. 시험 과목은 모르면 이제 뭐 이걸 지금 몰라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깜장 표시되어 있는 거 전부 다 뭐예요? 인사혁신처에서 공통으로 내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1차, 2차 병합시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차, 2차가 뭔데 병합을 해? 그럼 뭐 필기랑 면접을 합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1차가 국어, 영어, 한국사예요. 2차가 뭐예요? 뒤에 거 두 개예요. 전공 과목이라고 그러죠. 국어, 영어, 한국사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1차가 국어, 영어, 한국사입니다. 왜 근데 병합이? 병합이 뭐야? 합친다는 거잖아. 병합 합친다. 그래서 5과목 보잖아요. 5과목 보잖아. 27년부터는 한국사가 없죠. 이제 한국사는 한능건 상급으로 대체됩니다. 그게 아까 첨부 파일에 다 들어있어요. 바뀌는 내역 해가지고 안 보니까 모르죠. 맨날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 써있네. 이런 네. 일단 7급은 피셋이 들어오고 9급은 한능검 상급으로 바뀝니다. 한국사가. 그러면서 4과목이 25문제씩으로 바뀌어요. 27년부터라고 써있지. 27년부터 26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그래서 여기 병합실시 이런 거 이거 읽다가 갑자기 막 뭐지 병합 뭐지 1차 2차가 어딨지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선택형 필기시험. 뭘 선택하지? 선택형 필기시험은 사지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밑에 써놨잖아. 사지선대형. 사지선다? 사지 1택 1형. 사지택 1형. 객관식이란 뜻이에요. 객관식을 선택형이라 그래요. 서술형, 선택형.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시험은 110분입니다. 현재는. 자, 26년까지는 110분이죠. 국어, 영어에 5분씩을 더 줘서 110분이에요. 5과목입니다. 올해까지는 5과목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다음 응시자격 앞쪽에 요 뭐 온갖 부정행위 그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근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건 모르면 물어보세요. 본인이 내가 죄를 졌다 그런 사람 물어보는 거야.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적합니다. 뭐 대리시험보다 걸렸다. 자, 응시 연령은 18세인데 연나이로 합니다. 연나이 2008년생부터 가능하다. 2008년생.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고3부터 가능합니다. 고2인데 18세인데 어떡하죠? 학년으로 끊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방금 시험으로 나이로 끊는다 그랬어요. 학년이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고3이 된다는 얘기야. 고3. 그러니까 지금 고3 말고 이제 고3 올라갈 사람도 된다는 얘기. 이런 게 어렵나? 난 연도가 써있잖아. 연도가 자기가 몇 년도생인지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보통은 고3 때부터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2월이라 지금 고3이 아니다 그러지 뭐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제발. 고3 올라갈 사람부터 가능하다. 그럼 자,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이 여기 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는 공채지만 있어요. 공채지만. 간호사는 간호사 조산사가 요새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 네,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상급 이상이지만 상급도 거의 없습니다. 2급, 1급. 네, 똑같아요. 네, 여기 나오는 필요한 자격증 있죠? 네, 이거는 하나만 그냥 있으면 돼요. 1급이 더 유리하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네, 밑에 여기 써 있어. 자,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명령증은 필기시험 합격자만 확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왜 원서에 입력할 때 안 나와요? 왜 필기시험 합격 못했으니까 안 넣는 거야. 아니 원서 없을 때는 아직 필기시험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자격증들은 원서 접수에 없어도 언제까지 취득하면 되냐면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자, 요걸 이해 못합니다. 또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그래서 뭘 보고 온다? 네, 날짜를 먼저 보고 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면접시험 있죠. 2차가 면접시험이에요. 여기 면접시험. 그러면 여기서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은 뭐예요? 요겁니다. 8월 20일 토요일. 이게 최종이잖아. 10일부터 20일. 저는 21일 날 볼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월 22일까지만 취득하면 된다. 네,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 또 어려워요. 근데 세상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걸 다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거주 제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서울에 사는데 경기도에 가서 시험 보고 싶어요. 꿈 같은 얘기죠. 꿈이 아니지. 그냥 본인의 생각일 뿐이지. 거주 제한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했네. 서울특별시만 없어요.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서울특별시 와서 시험 볼 수 있는데 반대는 안 됩니다.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 보려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었어야 돼요. 아니면 현재 거기. 그러니까 내가 서울특별 시민이니까 지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사람들은 과거에 3년 이상 다른 지역에 거주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면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가 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등록도 안 하고 다시 가버려가지고 그런 이유로 해서 거주 제한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생겨났습니다. 자, 경기도. 자, 여기 보시면 1번과 2번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다르죠. 경기도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밑에 있습니다. 밑에 단이라고 써있어요. 단은 있다가 자, 일단 이 단이라고 써있는 밑에 직렬이 하나 있어요. 그거 빼고는 모든 직렬, 그러니까 이 밑에 써있는 이 하나의 직렬 빼고는 모든 직렬은 어떻게 적용되냐. 2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25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 이전에 모든 건 다 된다는 거야. 그 이전에 20년에 했든 19년에 했든 태어났든 현재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1번은 뭐예요? 현재 살고 있다. 언제까지 살고 있을 거야? 살고 있다는 뜻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야. 지가 살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언제까지?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언제였어요? 8월 28일이었죠 아까.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었는데 3월 달에 어디 가. 근데 1년도 안 살았어. 그러면 안 돼. 자, 안 사는데 가. 그러면 이거는 이걸로 되죠. 2번. 자, 1월 1일 이전까지 3년이 돼야 된다. 3년.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3년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안 봐. 안 보니까 시험도 문제를 틀리죠.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거주 제한은 1번과 2번이 있어요. 이게 거의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예외를 우리가 두고 싶어 하는 게 있다. 그럴 때는 단 해갖고 밑에 써놓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일반 행정만 포함됩니다. 일반 행정 중에 양평, 가평, 연천이 군지역이에요. 군지역. 이 세 개 군지역에는 해당 지역에 1번, 2번이 있는 거예요. 해당 지역으로 1번, 2번.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 내죠, 당연히 얘는. 근데 양평군에 살고 있거나 양평군에 3년 이상 산 사람. 자, 양평군은 양평군, 가평군은 가평군, 연천군은 연천군이에요. 왜 이럴까요?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점수 났다고 여기 합격하려고 막 경기도로 해놓으면 다 거기 가서 시험 본단 말이야.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죠. 그리고 솔직하게 합격한 다음에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 집이 너무 멀어. 연천 한 번도 가봤죠, 여러분. 가평 그나마 괜찮죠. 양평. 뭐 요 두 개. 연천은 저 위쪽에 지금 지하철도 안 다니잖아. 그러니까 연천 지하철 다닐까 말까 하죠. 아무튼 그래서 요 일반 행정일 때만, 다른 건 돼. 사회복지 괜찮아. 왜냐? 거기 뭐 다른 데서 와도 돼. 사회복지 같으면. 일반 행정만 안 된다. 그 다음에 요번 연도면 별도로 생긴 게 이게 있어요. 시설구구 일반 토목, 시설구구 건축, 거주 제한 요건이 없다. 거주 제한 요건이 아예 없다. 여기 아래 써 있는 애들만. 거주 제한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서울특별시에서 와서 시험 봐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왜 거주 제한을 포기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안 와요. 토목이 안 와. 건축도 못 모집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시험 봐서 너가 높은 점수 받고 합격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주 제한이 없다. 거주 제한이 없다. 요게 매년 좀 달라집니다. 요 부분이. 자, 그 다음에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이 경기도가 행정구역 통폐합 얘기가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냥. 그 다음에 여기 3년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있죠. 3년은 민법에 보면요, 역에 의한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에 의한 방법. 그걸 찾아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당간당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간단한 사람은 유튜브 보면 역에 의한 방법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이란 건 달력이에요. 달력이에요. 우리가 만약 2월달이 1일부터 28일까지 있죠. 이번에 29일까지 있나? 모르겠다. 일단 있으면 그게 그냥 한 달이 되는 거야. 한 달로 치는 거예요. 날짜를 365일로 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한 달로 합니다. 그게 역에 의한 방법이고 좀 복잡합니다. 그걸로 해서 3년이 충족되대요. 하루라도 모자르면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무조건 탈락시켜요. 이 사람들 언제 탈락하냐면 최종 합격 발표 난 다음에 요거 해가지고 탈락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어떤 데는 필기시험
보고 나서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면접까지 다 봐서 합격했는데 그때 탈락시켜요. 자, 장애인은 장애인증 있으신 분들 보통 저소득이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려서 국가직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두 개입니다. 요거. 자, 한부모 위에 거는 되게 잘 알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게 뭐 수급자라고 그러죠. 수급자. 그런데 밑에 거 잘 몰라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다음에 2년 이상 중간 공백 없이 요것만 알면 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저소득층 읽어보세요. 자, 문제 출제는 대부분 다 인사원 시청 위탁 출제예요. 근데 아닌 것들 여기 나와 있죠. 아닌 것들. 네, 아닌 거는 뭐예요? 비공개 문제야. 문제은행에서 꺼내온단 말이야. 그리고 없애버려요. 문제지를 주지 않아요. 다 못 맞춰봐. 그래서. 예, 그 얘기고. 자, 시험 일정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일단은 원서 접수 기간은 전국 동일. 전국 동일이에요. 취소 기간 상관없습니다. 이 취소 안 할 거죠, 여러분. 취소하면 다른 데 접수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거야. 난 올해 시험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장소 공고일에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시험 볼지가 나와요. 내가 어디서 볼지 시험 볼지가 나오는 게 6월 5일. 그다음에 여기서 응시표가 출력됩니다. 6월 5일 날부터 응시표가 출력. 내 번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수험 번호가 뭔지 안다. 시험은 6월 21일.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죠. 그러면서 바로 면접 시험 언제 보겠다는 게 그날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날짜 중에 하루가 나의 면접 시험 날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합격은 9월 7일 날 된다. 7급은 밑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 성적은 뭐 이런 얘기 뭐 다 읽어봐. 자, 응시원서는 로컬점, 고시점, 고점 KRS 합니다. 자, 원서 접수 할 때 또 다시 하고 넘어가고요. 영어 능력 검정 시험은 7급이고요. 7급 안 합니다. 자, 7급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야. 7급 정도 보면서 이걸 본다. 자, 양평 나옵니다. 양평. 양평 아까 양평군 말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인데 이거는 지금 알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고요. 나중에 시험 필기시험 합격하고 옆에 양성평등 몇 점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 잘 찍어놨으니까 그건 꼭 보시고요. 장애인도 필요 없고요. 필기시험 가산점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이게 가산점은 어쨌든 간에 쭉 읽어보고 보통은 이제 과학기술직렬, 기술직렬에 가산점을 늘려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넣어요 이런 거 있잖아. 필기시험 보고 3일 이내에. 필기시험 보고 3일 이내에 전국이 동일합니다. 이거 전국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험지에도 입력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 여기 써 있죠. 시험이 6월 20일이에요. 6월 22일 16시까지 하는 거죠. 자, 가산점. 예전에 다 읽었는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번만 읽으면 뭔지 알아. 이걸 모르면 어떡해. 이걸 모르면 시험 보러 못 가. 정말이야. 네, 뭔지 알겠죠? 자, 최종 시험 예정일을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보면. 네, 하도 물어보니까 또 써놨어. 아까 제가 아는 척하면서 멘티야 이랬잖아. 8월 28일 아니네. 22일이네. 네, 22일이네요. 잘못됐네요. 네, 아까 왜 28일로 제가 제 생각에 28일이에요. 네. 아까 어디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최종 합격 8월 28일에서 제가 머릿속에 바뀌었어. 자, 아무튼 자, 필기시험 장소는 응시자 제한하는 임용 예정 기간 소재지의 학교가 아닐 수 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권역별로 하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그냥 일단 선택하고 정해줍니다. 정해줘. 어쩔 수 없어.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원시 하면 수원시를 했는데 수원시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안양시를 했는데 안양시 없을 수 있어요. 뭐가? 시험 보는 장소가 내가 안양시에서 다른 데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 보는 장소가 괜히 읽어서 헷갈리겠네. 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요것도 이제 물론 전보 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보 전출 제한 기간. 네, 이것도 뭐 알아야 되나? 몰라도 됩니다. 합격도 못했는데 이거 알면 뭐 할 거야? 자, 모르시는 분들은 지식인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뭔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공고를 안 보고는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안 보고 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엉뚱한 데 가는. 시험 장소 공고도 안 보고 엉뚱한 데 가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봐야 되겠죠. 이 시험 공고, 그 다음에 장소 공고. 당연히 원서 접수는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안 보고 나는 무대 프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뻔할 뻔짭이다. 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